압구정,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까지 전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아파트 어디로 가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분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는 제가 우리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죠. 예,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가 지금 뭐 매일매일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달인가요? 이제 2020년 6월 달에 지금 이제 강남구 일대 이제 뭐 그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송파 쪽의 잠실이라든가 요 지역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 6월 달까지인데 아니 다음 달 이제 그 올해 6월 달까지인데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4월 21일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15시 30분 나왔는데 서울의 주요 4개 재건축 재개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었다.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거래가 상승 우려가 있는 압구정이라던가 여의도, 목동, 성수까지 총 지금 요 4개 구역을 다 묶어줬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1년간, 그래서 4월 27일부터 이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동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이는 겁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밖에 매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뭐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은 뭐냐?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즉 한 5.4평 정도 되고요.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니까 한 6평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 이상 되는 토지들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지역들을 보면은 압구정의 24개 단지, 그 다음에 여의도에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였던 지역과 그 아래쪽, 그래서 16개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은 뭐 이제 목동 신시가지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죠. 14개 단지. 그 다음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부터 4개 구역이 있죠. 1, 2, 3, 4구역. 요 4개 구역이 다 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위 묶인 이유가 뭐냐. 최근에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뭐 압구정 평당 1억 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지금 이제 50층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투기 수요를 한번 볼게요. 투기 수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구역이 되냐? 먼저 여의도 일대 한번 볼게요. 먼저 여의도 일대 한번 보면 예전에 여기 일대, 그 한강구 일대가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이었죠. 요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장 아파트하고 미성 아파트 있는 요 구역들이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의도에 1, 2, 3주구, 그 다음에 4주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역들이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일대가 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묶였죠. 이렇게. 압구정 전체가 다 묶였습니다. 압구정.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을 보면 압구정 전체가 다 묶인 겁니다. 뭐 한양 아파트라든가 신현대, 구현대, 미성 다 묶인 겁니다. 지금 현재. 다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동 같은 경우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묶였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묶인 거고,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지금 다 묶여 있죠. 이렇게 다 묶여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는 거는, 이거 묶인 이유가,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 다음에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된다. 라고 해서 가격 상승을 좀 억누르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 여기에 지금 이번에 묶인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좀 가격을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좀 가격이 약간 완만하게 또 상승세를 그릴 것인가? 이거를 좀 오늘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지금 준비를 해드렸는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건축 가격이 좀 하락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투기 수요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일단은 뭐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 시장은 예전같이 원래 우리가 재건축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투자자 시장이었거든요. 예, 투자자 시장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실수요자 시장화가 지금 많이 된 거예요. 실수요자 시장화가. 왜 그러냐? 다 일단은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낮습니다. 왜? 재건축 아파트니까. 그죠? 예, 재건축 아파트니까 건축물이 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금액이 많은 거죠. 투자 금액이 많은데 거기다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아파트들. 뭐 지금 여의도, 목동, 압구정 다 15억 이상인데 뭐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대출도 안 나와. 그러니까는 돈이 다 현금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목적 수요 진입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현저하게. 그러니까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투자자 시장에서 실수요자 시장화가 벌써 되고 있다. 아니, 됐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규제들을 보면 어떤 규제가 있냐. 자, 여러분들 이거 알죠? 자, 투기가열지구, 서울시 전역의 투기가열지구죠?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이게 지금 2년 실거주 요건이 아직은 시행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아직 이게 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제 3개월 있다부터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냐? 법 시행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 설립이 난 현장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자, 그런데 우리가 목동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안 났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지금 단계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지금 6단지만 안전진단 통과했지. 대부분이 지금 뭐 2차 안전진단이 다 떨어지고요. 자, 그러면 목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건축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2년 거주할 거를 보고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시장은 투자 단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요자 시장화가 됐는데 이런 거 투기가열지구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이 되게 되면 2년 거주를 어차피 하셔야 돼요. 2년 실거주를. 예, 그러니까는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목동 같은 데는 어차피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된 현장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투기가열지구 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나면 뭐예요? 조합은 지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은 못 팔아먹는 거죠. 재개발은 뭐예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조합원 지휘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있죠. 온리 장기 보유자일 거. 장기 보유자. 그러니까 1주택자면서 장기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 이 조건이 뭡니까? 10년 보유, 5년 거주했던 사람들. 10년 보유, 5년 거주했던 사람들 물건들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합은 지휘양도가 안 되고 이 사람들 물건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물건이 시장에 싸게 나오겠습니까? 싸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대부분의 물건이 잠겨버리는 거죠. 이 조건을, 그러니까 1주택자 물건도 이 조건에 맞지가 않는 물건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투자자가 들어가서 산 물건들은 아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물건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즉, 매도 물건이 감소하는 거죠. 매도 물건이 감소를 하는데 어떻게 싸게 팔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목동하고 압구정, 그 다음에 그 여의도 일대가 여의도 성수까지 해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였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축 아파트 묶이면서 과연 서울시의 의도대로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는 있을 것인가. 근데 가격 하락하기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 토지거래 이번에 묶이면서 또 시장이 또 어디로 또 이제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길래 오늘은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서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직 그 당시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약을 했던 것 중에 지금 상계동 같은 데는 아직 묶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럼 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어차피 또 재건축 또 초기 단계잖아요. 그죠? 예, 이런 지역들은 또 이제 좀 이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위가 낮죠. 투자 금액 단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좀 투자자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겠죠. 상계동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지역들은 꾸준하게 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 여의도하고 압구정, 목동, 그 다음에 성수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